어젯밤 기습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쏜 북한이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성공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 43분쯤 예고한 시한보다 1시간여 빠르게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기습 감행했습니다. 이어 3시간 뒤엔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약 12분 만에 정찰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직후 비행체를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궤도 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건 올해 3번째로 앞서 1차와 2차 모두 로켓이 점화가 안 되거나 비정상적 비행을 하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지상에서 정상 발사가 이뤄진 걸로 보이는 만큼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작동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경계태세를 격상한 우리 군 당국은 한미일이 국가별로 지정된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대기시켜 함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의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왔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 완충구역 가운데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교섭이 어젯밤 타결되면서 오늘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극적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은 건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은 박솔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놓고 교섭을 이어온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양측이 줄다리기 끝에 어젯밤 막바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 본교섭을 시작한 뒤 4개월 만입니다. 노사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늘린 660명으로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돼 합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 아침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고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당초 공사 측은 만성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인력 2,200여 명을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직원을 더 뽑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교섭이 결렬돼 이튿날부터 1박 2일 경고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측이 인력 감축과 함께 안전 업무까지 외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선 안전 인력 충원과 함께 17조 원이 넘는 적자 해소를 위해 경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데 노사가 뜻을 모았습니다. 한 발씩 대승적으로 양보했기 때문에 의견의 접점이 만들어졌다. 노사는 또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드는 인건비에 대해 서울시에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왕실이 주관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는데 오늘은 경제협력 관련 일정이 이어집니다.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영국 기병대 사령부가 있는 호스가즈 광장. 영국 왕실 전용 리무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리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찰스 3세 국왕 부부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윤 대통령과 찰스 국왕이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는 동안 우리 민요인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과 찰스 국왕이 함께 선두 마차를, 김건희 여사와 카밀라 왕비가 다음 마차를 함께 타고 버킹엄 궁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버킹엄 궁에 머무는 동안 북한의 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 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영국인들의 넋을 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는데 한영 양국이 수교 140년을 맞아 국방, 안보, 경제 등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build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Together, we will cultivate sustainable growth and prosperity for all of humanity. 북한의 위성 발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북한 핵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에도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런던 이틀째에는 공식 환영식부터 국빈 만찬까지 영국 왕실이 준비한 환영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만나는 비즈니스 포럼, 양국 과학자들과의 만남 등 첨단 기술 경제 분야 일정이 이어집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